안녕하세요. 2025년 5월 8일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 쿠팡의 성장 둔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새로운 전개 등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뒤흔드는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1. 테슬라의 굴욕, 유럽서 BYD에 추월당하다.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4월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대비 46% 급감, 영국에선 512대로 무려 62%나 줄어들며 2년 만에 월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의 14월 누적 판매량은 60% 이상 감소해 유럽형 모델 Y로 승부수를 띄웠던 테슬라의 전략이 완전히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중국의 BYD는 영국에서 311% 증가한 1419대를 팔아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폭스바겐도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4% 증가하며 현지 제조사로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업그레이드 출시를 예고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정치적 논란과 반테슬라 정서 확산으로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2. 쿠팡도 휘청, 성장 정체 현실로. 쿠팡이 고속 성장의 제동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쿠팡잉크의 매출은 79억 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7% 감소, 3년 만에 분기 역성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원화 기준 매출 성장률도 3.3%로 둔화되며 작년 분기 평균 성장률 69%보다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사용자 수 역시 3,339만 명으로 전월 대비 0.65% 감소하며 정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시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닷컴의 초저가, 공세와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의 배송 경쟁 격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쿠팡의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성장 부문 투자를 확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섹터별 주요 뉴스, 배터리 전쟁 섬화, 전고체 배터리 폼팩터 양분, LG에너지솔루션과 SKU는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를, 삼성 SDI와 중국의 CATLBYD는 각형 폼팩터를 채택하면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설계 유연성과 경량화에 유리하지만 각형은 안전성과 표준화에 강점이 있어 대규모 산업용 수요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과 시장 트렌드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 푸틴 밀착 행보, 견제 외교전 빗나가나.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며 푸틴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는 미국의 반중 전략 핵심이었던 칠러 외교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외교적 도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마이너스러 균열을 노렸지만 이번 만남으로 중마이너스러 반미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관세 공동 대응 메시지까지 나올 경우 글로벌 패권 구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 급제동, 프랑스 EDF의 목리, 한국 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하루 전날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EDF가 행정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발생한 일로 체코 정부는 이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EDF는 10년 이상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받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기대란 예고,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9년까지 현재 대비 119%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1080인 전력 설비 용량은 4년 내 2370까지 확대되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전소 설치 반대 민원, 송전망 부족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어 실수요 기반의 전력 배분,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담판, 회담 전부터 신경전 팽팽. 미국과 중국이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긴장 완화 의지는 밝혔지만 미국은 생산적인 대화, 중국은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등 입장 차이가 분명해 성과를 기대하긴 이릅니다. 트럼프의 중국과 거래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발언까지 더해지며 시장은 신중한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기습카드, 관세 전쟁 앞두고 금리 정격이나. 중국은 관세 협상 직전 기준금리를 0.1%p,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하며 1조 위안 약 19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 부양이자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 카드로 해석됩니다. 관세 문제에선 밀릴 수 없다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의지가 엿보입니다. 젠슨 황해 돌직후
AI 칩 막으면 화웨이만 웃는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해도 중국 군사력 못 막는다며 미국 정부의 대중 규제에 공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을 잃으면 세금 일자리 기술 기회 모두 사라진다며 차라리 미국 기술을 전 세계에 퍼뜨려 생태계를 장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말도 덧붙이며 AI 패권에 대한 철학을 밝혔습니다. 이슈 분석 글로벌 패권은 AI와 무역에서 갈린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단연 패권 경쟁입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위기, 쿠팡은 중국 플랫폼에 밀리고 시진핑은 푸틴과 손잡으며 미국을 압박합니다. 한편 AI 칩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 강화와 젠슨 황의 경고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관세 완화 기대도 생기지만 양국의 자존심 대결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각국의 전략은 기술 패권, 에너지 확보, 시장 주도권으로 요약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가가 글로벌 질서의 중심이 될지 그 힌트는 오늘 뉴스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총평. 오늘 뉴스는 산업, 외교, 기술, 에너지, 무역 모든 분야에서 판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쿠팡 같은 대표 기업들의 부진은 시장 포화와 경쟁의 격화를 상징하고 미중 무역 협상은 불확실성 속에도 출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고체 배터리, AI 칩, 데이터 센터 전력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과 기업 간 기술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8일 데일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고 투자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